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자, 시험 대비 교재 하고 있어요. 지금 잠시만요. 36쪽부터 44쪽까지 풀이할 거예요. 꽤 깁니다. 요번 주에 다 혹시나 못하면 조금 중간에 끊어서 이렇게 책에다가 몇 분 몇 초 이렇게 해놓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시간이 되는 만큼 할 건데 일단은 44쪽까지 다 풀고 사진을 보내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직접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풀고 이거 영상 풀이를 보시면 안 되겠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열량은 온도가 다른 물질에서 온도가 다른이 아니라 온도가 다른 물질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입니다. 이동하는 열. 그래서 이렇게 열량이 1칼로리, 2칼로리, 근데 2칼로리, 근데 이게 뭐냐, 무슨 차이냐, 이 온도 변화 차이, 이런 거. 그 질량이 같을 때는 다른 열량을 가할 때 불꽃이 이렇게 1kg, 1kg의 물이었다 그러면 불꽃이 더 2배로 강하게 쏘는 게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같은 시간 안에. 그런데 이건 어때요? 이거가 열이 2배지만 양이 또 2배, 질량이 2배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가하고 다가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당연한 거 좀 이해를 해봅시다. 비열이라는 건요,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요쪽 식도 좋아하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량에 대한 식일 때는 비열, 질량, 온도 변화 이게 다 곱하기로 들어가고요. 비열을 구하고 싶다. 이러면은 사실 비열을 만약에 구하고 싶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비열 자리를 x라고 해주고 열량을 알면 이제 나머지를 숫자를 다 넣은 다음에 x에 대한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기 때문에 간단한 열량식을 선생님은 좋아합니다.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외울 수 있겠거든 다 외우세요. 상관없죠. 자, 질량이 같아. 근데 열량도 같아. 그랬는데 끓는 온도 변화는 차이가 난단 말이야. 왜? 물질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 그럼 온도 변화가 크다. 이러면 비열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질량일 때 열의 양은 똑같지만 온도 변화는 그러니까 필요한 그 온도는 그게 특성상 그 물질은 열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 열량이 큰 겁니다. 열량이 필요한. 그래서 필요한 열량이라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열이 많이 필요하면 열량이 크다. 비열이 크다. 열량이 크다래. 비열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요. 쉽게 끓어. 잘 끓어. 그러면은 열이 많이 안 필요하죠. 열량이 안 필요하기 때문에 비열이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비열이 같아. 그러면은 같은 열량을 가했어. 그러면 온도 변화가 크다? 이거는 양이 작구나. 양이 작으니까 빨리 끓는 거예요. 되도록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비열은 물질마다 달라서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인 거. 비열이 크다는 거는 온도가 잘 안 변해. 그래서 열이 많이 필요해. 자, 물의 비열은요, 1이라고, 물을 기준으로 우리가 1이라고 합니다. 자, 물이 비열이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자, 그래가지고 땅이 좀 더 빨리 뜨거워집니다. 그런 거 얘기 많이 했었죠. 이런 거 좀 이해해서 해풍, 육풍, 이런 거 조금 잘 이해하시고. 자, 비열의 활용 보겠습니다. 온도 변화가 작아야 될 때는 비열이 큰 뚝배기 같은 거 있죠. 비열이 크기 때문에 잘 안 식어. 식는 것도 잘 안 식어. 온도가 빨리 변해야 될 때는 비열이 작은 물질을 또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냉각수는 비열이 큰 물을 사용해서 엔진 뜨거워지는 거 막는 거. 온수가는 빠르게 따뜻해지니까 비열이 작은 거. 뚝배기는 비열이 커야 된다. 비열이 작은 거는 금속 같은 거, 프라이팬 이런 거. 그래서 빨리 온도를 데펴야 된다. 이런 거. 열팽창. 열이요. 이제 가해지면 그 물질 자체가 이렇게 벌어져요. 거리가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팽창한다. 고체보단 액체가 더 그렇죠. 고체보단 액체가 조금 더 잘 팽창해요. 그리고 에탄올이
잘 팽창, 물보다 잘 팽창해요. 요 정도 알아주면 열 팽창 활용하는 거 금속 두 개를 해. 얘는 열 팽창이 엄청 잘 된 거야, 엄청. 그러면은 작게 팽창하는 요쪽으로, 작게 팽창하는 쪽으로 휩니다. 자, 그래가지고 구부러진 부분, 가스관, 속류관 이런 거는 열 팽창하면 안 돼. 그래서 열 팽창 잘 안 되는 걸로 구부러지게 해가지고 사고 예방합니다. 자, 이음새 틈을 만들어 놔서 열 팽창이 돼도 휘지 않도록 다리, 기차선로는 이음새 틈을 만들어 놓습니다. 고체지만 열 팽창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철근은 콘크리트랑 열 팽창 정도가 비슷해서 건물도 고치잖아요. 근데 잘 휘진 않지만 조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 열팽창 잘 안 하는 종류로 같이 건물을 짓습니다. 유리로 된 조리도구는요, 열팽창이 잘 안 되는 그런 내열 유리라는 게 있어요. 좀 달라요, 종류가. 그래서 변형이 잘 안 되도록 하는데, 그래도 조금 깨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빠르게 보겠습니다. 요거 이동하는 열의 양 열량, 비열, 1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온도 변화가 작죠.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고요. 자, 비열이 같을 땐 질량이 양이 적으면 양이 많으면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열량, 비열 이렇게 열량을 몇이냐 그래가지고 이거 구체적으로 안 적어놨네. 자, 비열이 1이잖아요, 물은. 그 다음에 질량은 10이었고, 온도 변화는 30도 변했죠? 이렇게 하니까 300칼로리. 자, 물이 체온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냉각수는, 맞아요. 그래서, 자, 손잡이가 열을 느리게 전달하는 플라스틱으로, 냄비에서 열을 느리게 전달하는, 어,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냄비 손잡이는 열 전도지. 이거는 열 전도 때문에 한 거고요. 이게 비열을 활용한 게 아니에요. 이 말 자체는 맞거든. 근데 비열을 활용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나도 지금 갑자기 혼란이 왔었어. 자, 프라이팬은요. 이거 비열 활용한 거 맞습니다. 이게 3번은. 그 다음에 냉장고 속에 넣어서 차게 보관하는 거는 이것도 열팽창. 열평형. 열평형. 이거 열평형 얘기예요. 열평형. 이거 전도에 대한 얘기라서 이게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변은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입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멀어져서 팽창한다. 9번 열팽창 정도가 큰 A와 작은 Q는 하면 B 쪽으로 열팽창이 작은 거 이게 크면은 얘를 따라가요. 얘가 열팽창이 잘 안 돼서 자, 그 다음에 가스가 정도는 구부러진 부분이 생겨야 돼. 생겨야 돼. 일자로 만들면 안 돼. 아니, 일자로 만들면 휩니다. 중간에 휠 수 있어요. 안 돼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쪽이 좀 어렵죠. 그런데 어렵지만 여기 보면은 이 두 가지씩을 활용하면 돼요. 요거랑 요거를 활용했어요, 선생님도. 자, 이거 하면서도 못 외웠다. 이거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제 진짜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이거 써먹어야 됩니다. 자, 비열 구하겠습니다. 비열을 물어봤으니까. 자, 질량하고 온도 변화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열량이 분자에 있어요. 계산하세요. 답도 다 적혀 있네요. 자, 계속합니다. 지금 400g은 0.4로 바꿔야 되죠. 지금 질량, 온도 변화, 열량은 1.2. 계산을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선생님 계산 못해요. 이러면 안 돼.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 4분의 1.2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해? 1.2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고요. 뭐 이거 분리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나누기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누기 4. 그럼 어떻게 돼? 1.2 나누기 4 이렇게 하는 거잖아. 0.3, 4, 12 이렇게 되잖아. 요렇게 나눗셈 계산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못해요. 이러면 안 돼요. 자, 400g이니까 0.4kg. 온도 변화 6. 그다음 열량. 자, 아까처럼 계산하시고. 자, 이번에 열량 계산하는 거. 자, 첫 번째 비열이죠. 그다음에 질량.
그다음 온도 변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5번. 2번에도 열량이니까. 자, 비열. 비열이 0.11. 그다음 100g은 나중에 좀 이따가 0.1로 바꿔야 돼, 얘들아. 이거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돼. 이거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0.11 킬로칼로리. 자, 그다음에 0.4. 600g이 0.6 킬로그램. 30도씨 변화. 온도 변화.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걸로 구하셔야 돼요. 자,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답만 베끼면 선생님이 다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 다시 복사해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질량. 자, 이번에는 질량을 구하고 싶대.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있죠. 열량. 열량에 대한 식으로 해도 돼요. 열량일 때 어떻게 해요? 질량이 0.2, 뭐 비열부터 곱해도 되고 1.5, 30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지. 선생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자, 열량에 대한 식으로 하려면은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 질량을 몰라. 질량을 x로 둬. x로 두고 비열이 0.1에 온도 변화가 몇이었어? 30도씨. 그랬을 때 열량이 몇이래? 열량을 오른쪽으로 가야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 열량 1.5잖아요. 이걸로 이제 x에 대한 방정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30을 딱 곱해가지고, 10을 먼저 곱해서 정수를 한 다음에, 그럼 10x 곱하기 2 곱하기 300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사실 곱하면 없어지긴 하는데 소수가 좀 부담스럽다. 이러면은 이렇게 10을 곱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질량 구하래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온도 변화도 식을 비열 곱하기 질량. 여기가 비열이랑 질량 이렇게 되고, 열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물의 온도. 온도는 몇 도가 되나? 이제 몇 도? 처음에 5도씨였잖아. 그러면은 이제 온도 변화가 15도가 있단 말이야. 그럼 원래 5도에다가 15도를 더해서 정답은 20도 이렇게 써줘야 돼.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이제 최종 온도가 어떻게 바뀌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자, 열을 가하기 전 액체 온도, 처음 온도 더하기, 이제 처음 온도와, 처음 온도는 몰라. 온도 변화가 50도였어. 지금 온도가 60도라고 했거든. 그래서 처음 온도 더하기 50도 했으니까, 처음 온도가, 10도였구나. 이것까지.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그래서 7번부터 12번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광고 잘 들어보세요. 몰랐다. 사실 잘 몰랐다 그러면은 다시 공부해서 제 시험 보셔야 돼요. 시험 봐야 됩니다.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혼자 풀었는데, 한 두세 개 틀렸다. 이러면 패스입니다. 이러면 통과. 그런데 혼자 풀어서 두세 개만 틀렸다. 마이너스 2, 3점. 마이너스 2, 3점. 근데, 세 개 이상 틀렸다. 자, 그럼 자진하세요. 공부하러, 시험 보러 오세요. 시험 보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거가 돼야 이제 2학년 것도 되고 3학년 것도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물의 양은 똑같아. 근데 이 열량이 다르죠? 열량이 2배야. 1대 2였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 변화도 1대 2네요. 그래서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딱 비율이 그냥 정비례합니다. 아주 비율이 딱 맞아요. 자, 100g으로 질량에서 두 금속을 이렇게 했는데, 열량이 얼마나 필요했냐면, 이렇게 0.4 대 0.1, 4대 1이잖아, 4대 1. 근데 비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열량이 이만큼 필요했다는 건 비열이 4배 필요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글씨가 길어져. 막 읽기 싫어지고 막 이러죠. 꼭꼭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A의 질량은 200g인데 0.2kg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분 뒤 20도씨가 높아졌다. A는 50도씨가 높아졌다. 물하고 액체 A하고 뭔가 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물의 비열이 1이다.
그 1분 동안 물이 얼마나 열량을 얻었냐? 그래서 4kcal를 얻었어요. 이렇게 식을 써서 해봤더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같은 크기의 열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열량이 4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량이 4예요. 비열 X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0.2, 0.2 맞나요? 200g이라고 했으니까 양은 똑같았으니까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50도라고 했죠. 그래서 1차 방정식 구하면 0.4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1차 방정식 구하셔야 돼요. 자,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다. 질량이 300g에 0.3으로 바꿔놨어. 자, 100도로 올리려면은 와, 온도 변화 80도, 그지? 물이니까 비열이 1, 0.3 곱하고 이렇게 했더니 24kcal. 여기서 잘 보세요. 온도 변화가 이래요. 이렇게 빼면 되겠죠. 이렇게 빼면 20도, 42도 온도 변화가 있었는데 온도 변화가 콩기름이 엄청 온도 변화가 심하죠. 그럼 비열은 반대요. 물은 똑같은 온도로 만들려면 열이 많이 들어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물이 비열이 높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자, 물이 비열이 높다니까.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빠르게 낮아지지 않아요. 물의 온도가 느리게 낮아진다. 이러셔야 돼요. 자, 7번 보세요. 옳은 거. 같은 열량을 가했어. 지금 이게 온도 변화가 높죠. 얘가 지금 여기서도 이 그래프를 보고 이게 뭔데? 막 이러면 안 돼. 그쵸? 온도 변화가 A가 크다니까. 그치? B보다. 그럼 B열은 반대라니까. B열은 B가 A보다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A가 크다. 자, B열은 A가 작다. 너무 잘했죠. B열이 같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는 질량이 A가 빨리 끓었던 이유가 질량이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8번에 가니까 온도 변화가 여기선 60도 온도 변화가 아이고 여기는 60도, 여기는 15도 이렇게 온도 변화를 딱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수조의 질량이 2가 있었어. 자, 봐봐. 온도 변화가 비커랑 수조랑 4대 1이었어. 지금 물의 질량이 1대 4인 거야. 반대인 거야. 그치? 물의 질량이. 그래서 1대 4니까 얘는 2kg, 수조는 2kg라고 했으니까 1대 4인 걸로 구하니까 0.5죠. 0. 자, 비열에 의한 현상이나 비열을 이용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열평형하는 거예요. 뭔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막 신선하게 유지하고 이거 열평형입니다. 이거는 항상 좀 기억해 놓으세요. 신선하게 유지한다 이런 거 열평형.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열이 직접 전달하니까 복사죠. 복사열이라고 하죠. 자, 10번 해안가에서 이제 해풍, 육풍이 부는데 옳지 않은 것은 육지가 비열이 작죠. 얘는 금방 끓어. 열이 조금만 똑같은 열을 가해도 얘는 금방 따뜻해지고 금방 식고 막 그래요. 비열이 작은 겁니다. 자, 열팽창으로 왔습니다. 이제 쉬운 거가 났습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죠. 벤젠이 제일 높잖아요. 화살표 보시면.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가장 큰 게 벤젠이에요. 자, 12번에 보니까 여기서 뭐 알루미늄이 더 많이 휘었어. 알루미늄이 열팽창이 큰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기억 니은제 담았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14번에 보니까 열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그쵸, 그쵸. 온도 변화가 크다는 거는 열팽창이 큰 거예요. 근데 입자 움직이고 활발해져가지고 물질의 부피가 활발해지면 팽창하지, 야야야. 그치. 입자수는 안 변해요. 그쵸? 그 다음에 물질의 종류 상관 있어. 관계가 왜 없어? 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고체 열팽창 정도가 액체 열팽창보다 작죠? 그러니까 뭐 고체는 우리가 눈에 안 보여. 얘네들이 막 이렇게 뭐 열팽창 했나? 얘네가 커졌나? 이런 거 잘 안 보여요. 물은 보입니다. 막 끓어 넘치잖아요. 이렇게 끓으면은 물도 넘치고 그렇죠. 자, 알루미늄이 더 많이 휘어. 더 많이 휘고 종이가 조금 휘니까 종이 쪽으로 약간 위쪽으로 올라왔죠. 그래가지고 가가 알루미늄 막 아래쪽이 알루미늄 막 위에 겉에가 종이. 그래서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했으면은 끝이 아래로 내려가서 요렇게 머리를 드라이한 것처럼 요렇게 요렇게 휘어서 요렇게 요렇게 걸려 있겠지. 만약에 종이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열팽창이 작은 구리가 열팽창이 좀 적게 일어나고요. 납이 막 팍 튀어요. 납은요. 그래가지고 방향 가열하면 A 쪽으로, 냉각하면 C 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 때, 이제 높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지. 여기가 떨어지죠. 이렇게. 근데 두 금속의 종류가 같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저절로 떨어지지 않겠지. 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열팽창에 의한 현상, 여름철 전깃줄이 늘어나서 좀 처집니다. 아, 전깃줄은 관찰할 수 있겠다, 그치? 그 안에 금속이 있어가지고. 다리 이음새가 좁아지죠. 기차도 틈이 좁아지고 에펠탑 높이가 겨울보다 높아집니다. 이음새가 좁아진다는 건 얘네들이 이제 다 늘어난 거야. 늘어나서 탁 이렇게 된 거야. 맞아진 거야. 음료수가 담겼어. 빈 공간이 왜 있어? 혹시라도 이동하다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열팽창 해가지고 페트병 터질까봐 그런 거죠. 자, 물의 온도를 1도 높이는데 1칼로리가 1kcal 필요합니다. 열량 이런 걸 비열이라고 하죠. 자, 비열이 큰 물질이 무슨 말이야? 온도 변화 작아야 하는데 그럼 비율이 커야지. 온도가 열이 많이 필요한 게 비열이 크다라고 하죠. 그래야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뜨거운 상태를 오래 유지해야 되니까 비열이 큰 뚝배기. 물질의 온도가 높아질 때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거 열팽창. 금속 2개 붙인 거 바이메탈.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또 문제가 또 나와, 또 나와. 비열이라는 거는 질량이랑 온도 변화, 그 다음에 열량. 이래가지고 0.4kcal, 어머, C가 빠졌어. 칼로리. C가 빠졌고, per kg 도시. 와, 진짜. 자, 금속 냄비보다 뚝배기의 비열이 커서, 뚝배기의 비열이 커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찌개가 잘 안 식어. 따끈한 거 우리나라 사람 좋아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안에를 차가운 물을 넣고요. 바깥에 뜨거운 물 넣어. 그러면은 이제 열팽창이 많은 애가 헐렁해지겠죠. 바깥에가 헐렁해지고 안에가 좀 오므라드니까. 안 해봤어요. 아, 그 다음에 요런 틈이 있어요. 다리 같은데. 여름철에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다리를 이루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열팽창이 되기 때문에 열팽창 이 말 들어가야 되죠. 다리가 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니까 만약에 이 틈이 없었으면 다리들이 막 뒤틀리는 거지. 휘겠지. 위험하겠죠,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비열을 딱 보니까 비열이 작은 게 온도 변화가 큽니다. 열이 별로 안 필요해. 금, 철, 모래, 공기름, 물 이렇게 됐고요. 자, 열량 구하는 공식에서 0.47 킬로칼로리 이렇게 비열을 썼고 질량 썼고 온도 변화 그래서 47. 그 다음에 모래 비열이 물보다 작아요. 모래가 비열이 작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서 해풍이 불죠. 자, 질량은 500g이니까 0.5라고 하고요. 온도 변화 보세요. 40도죠. 여기가 40도, 온도 변화가 40도, 온도 변화가 20도 이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2대1입니다. 2대1, 이 온도 변화의 비하고 비열의 비가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대1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2대1인데 액체의 비열은 그럼 뭐야? 0.5겠지. 비열이 0.5. 그리고 질량도 여기에서 따왔잖아, 우리. 보이나요? 질량도 0.5. 그 다음에 온도 변화 40. 이래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열량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3번에 가서 에탄올의 열팽창 정도가 크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이탈. 이쪽으로 휘어져야 되잖아. 우리가 여기를 만나야 화재 경보기가 울릴 거 아니야. 열팽창이 작은 B 쪽으로 이동해서, 특성을 이용해서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은 A고요. 열팽창이 작은 B 쪽으로 휘어져야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겠죠. 여기서 보니까 전선하고 전선이 축 처졌어.
철로가 길이가 여름과 겨울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틈이 바뀌었죠. 여기 촘촘하지. 왜? 얘네들이 이게 영평창에서 이렇게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철로가 늘어나서. 이거 가라고 쓴 겁니다. 가입니다. 가. 온도가 높은 여름에 열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오늘 여기까지. 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또 교과서 아니 그 교재로 본 교재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